전자전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서 북한 핵미사일 사격 지휘 체계를 교란하는 그런 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데 우리 군은 현재 그게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제일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킬체인은 북한이 액체 연료를 주입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킬체인의 어떤 시스템 하에 과연 고체 연료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탐사보도 전문 채널 더스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작게 501호를 설계하신 주원식 전 육군 대령을 모시고 군사위성 발사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한국형 삼축 체계에 대해서 좀 들어볼 예정인데요. 이제 카메라 보시고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합참과 한미연합사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미연합 작계 501호를 직접 설계한 전 육군 대령 주원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 미국 이제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네, 그렇죠.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를 했어요. 네. 그게 근데 사람들은 이제 군사 정찰위성이 가지는 의의가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네. 건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992년 그 우리벨 1호 발사 이후에 총 21대의 정찰 위성을 그냥 위성을 발사했는데 현재는 그 중에서 한 12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부 민간 목적입니다. 즉 지구 관측이라든지 기상, 그 다음에, 뭐 이런 민간 목적으로만 운영되는데 이번에 이제 최초로 군사 정찰 목적으로 위성이 발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위성은 그 광학 장비와 적외선 장비를 장착하고 있는데 지상 30cm 물체까지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30cm 물체를 하나의 픽셀, 화면의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로 인식을 해서 식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정찰 위성은 세계 5위 정도 수준입니다. 수준이고, 한반도 상공을 하루에 2회 정도 반복 운행하면서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기지 등을 이제 정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일부 전문가들은 그럼 우리가 미국에 의존해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대북 감시 능력을 확보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섣부른 판단이고, 왜냐하면 최근 10년간 북한의 어떤 날씨 기상을 분석을 해봤는데 그것은 그 결과 약 37%만 그 맑은 날이었고 나머지 다 흐리고 구름이 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광학 위성이 가지는 최대의 약점이 기상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름이 끼거나 흐린 날씨에는 제대로 뭐 핵미사일이나 주요 시설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독자적인 어떤 대북 감시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시기상योग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능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렇죠. 네. 이제 완전히 미국의 정보 자산에서 독립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위성 발사한 거와 북한도 최근에 정찰 위성, 그렇죠. 11월 중순에 천리마 이런 거요? 만리경 1호를 발사를 했죠. 만리경 1호를 발사를 했잖아요. 네. 두 위성의 기술력 차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한이 11월 중순에 쏘아 올린 만리경 1호는 지상 3m 정도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이죠. 우리는 30cm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데 10분의 1 수준이고, 지금 한반도 상공을 하루에 서너 차례 이제 운행을 할 거로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위성 가지고 우리 남한 어떤 주요 시설이나 군사 시설 등을 다 감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단지 앞으로 이제 북한이 여러 개의 이제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건데 다수가 확보되면
저희 남한의 주요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군사정찰 목적을 운영하는 군사정찰 위성을 운영하는 목적은 킬체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을 감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운영하는 것은 핵미사일의 눈을 확보하는 겁니다. 완전히 운용 목적 자체가 틀린 거죠. 네, 이 점을 조금 주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킬체인 방어 체계, 핵미사일 발사 징후 이런 거를 포착하기 위해 운영을 하는 거고, 네. 북한은 이제 공격할 위치를 표적을 선정하는 표적 선정하기 핵미사일 표적을 선정하는데 이용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10분의 1 수준이라고는 해도 네. 어찌됐건 표적 선정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거네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기의 어떤 인공위성을 확보하게 되면 충분하게 핵미사일의 그 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정찰 위성 발사 사업을 네. 425 사업이라고 네, 그렇죠. 425 사업이라고 명칭을 이게 하죠. 어떤 의미인 거죠? 425는 그 우리가 이제 2025년까지 그 2호 광학위성하고 그 다음에 그 합성 개구경 레이더, 즉 SAR이라 그러죠. 그 사 위성을 4대 추가 확보해서 총 5대의 군사 적찰 위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사라는 것은 바로 그 사 위성 4대 뒤에 2호라는 것은 2호 일렉트로 optical 그러니까 광화위성 1대 그렇게 해서 합쳐서 5대의 군사 적찰 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되게 어렵네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듣기 좀 어렵습니다. 네, 의미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간단하게 2025년까지 4대 더 띄워서 5대 만들려고 425가 이렇게. 네, 그렇습니까? 네. 아니군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어찌됐건 한국형 삼축 체계에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정찰 위성을 띄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형 삼축 체계가 무언가요? 뭐죠? 2022년 국방부에서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삼축 체계란 북한 핵미사일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과 태세를 총칭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정말 쉽게 표현하면 먼저 쏘고 방어하고 응징한다. 쉽게 이렇게 이게 삼축체계입니다. 먼저 쏘고 방어하고 응징한다. 네. 그러면 그 삼축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3가지 축인데 이제 킬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가 있고 그 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 KMPR 이렇게 3가지가 삼축 체계입니다. 여기서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확실하게 쏜다. 몇 분 후에 쏜다라는 확실한 그 징후가 있으면 대한민국 영토가 공격받기 전에 먼저 핵미사일을 파괴하는 그게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된 그러한 걸 킬체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KAMD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그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 이렇게 해서 다중으로 방어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고고도는 이제 사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고도는 LSM이라 그래가지고 장거리 그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저고도는 지금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궁2 그리고 함대공 미사일은 해궁.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미군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팩3 네, 이런 이제 15km 이내에서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팩3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SM6 이번에 도입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같은 체제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같은 체계에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그
함대 공 미사일, 순항 미사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여기에 책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비한 적어도 그 미사일 방어 체계인 LAMD는 7km 이하에서 즉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그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한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실은 한국형 아이언돔을 저희가 고려가 했는데 우리 군이 근데 최근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마스가 동시에 6,600발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900발이 탄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뚫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멍이 난 거죠. 뚫린 그렇죠. 거죠. 네네. 이제 그걸 보고 우리 군은 이 이스라엘 아이언돔 도입을 취소하고 이제 자체 개발키로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러면 어찌됐건 방어하는 입장은 굉장히 성가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삼축 체계가 가지는 한계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킬체인은 이제 제가 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북한이 액체 연료를 주입해서 그 이동식 발사대인 텔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탐지부터 그 발사하기 전까지 30분 내에 이렇게 타격하는 걸로 요렇게 이제 가정을 했는데 현재 뭐 일부 이제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북한이 이제 고체 연료를 거의 전력화 했지 않습니까? 예. 올 4월 달에도 ICBM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제 고체 연료를 하려고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단거리로 했죠. 그래서 그 궤도 재진입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그 IRBM도 사실은 11월 말에 그 북한이 탄도미사일 쏴가지고 중간에서 한 폭파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IRBM 시험인데 이것도 고체 연료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IRBM 시험은 북한이 17년도에도 한번 했고, 그리고 작년도도 했고, 이제 올해 이제 실패를 했지만 미 당국자들이 판단하는 것은 궤도 재진입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IRBM이라는 게 사실은 3,000km에서 5,500km까지 이제 사거리가 나가는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가 한반도로부터 약 3,000km 떨어져 있는데 바로 직접 요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있는 공군기지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항공모함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킬체인의 어떤 시스템 하에 과연 고체 연료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큰일이네요. 큰일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025년까지 5대의 정찰 위성을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시간 단위로밖에 한반도 북한 지역 그 제어 시설을 감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2시간.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경도에서 그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서 이동하고 있는 핵미사일을 타격한다든지 그러면 경도 진지에 내에 있는 핵미사일을 타격한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를 빨리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자전 공격이나 이런 그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서 북한 핵미사일 사격 지휘 체계를 교란하는 그런 전자전. 그런 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데 우리 군은 현재 그게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전자전이면 뭐 EMP 예, EMP, 이런 걸 EMP 얘기하시는 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 운영 중인 지금 그라울러 그 전자전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전투기들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도입을 하든지 만들든지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거네요. 예.